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의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지만 국채금리 상승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혼조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모두 3대 지수 하락 마감을 한 겁니다. 간밤 이슈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간밤 이슈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원에서 은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FDIC 회장이 나왔죠. 그리고 마이클 바 연준 부회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넬리 락이라는 재무부 차관이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은행 실패, 은행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세 개 그 규제 기관의 이제 책임자들 거의 이제 뭐 부회장급 해서 나왔는데 이분들이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이게 이제 2012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제로금리 수준 상황에서 은행들이 사실 조금 방만하게 방치됐던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다시 좀 조여야 되겠다. 이제 2008년도를 생각해가지고 다시 조여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마이클 바 이제 연준 감독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얘기가 자본이나 유동성 기준은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은행권 쪽에서 보면은 이제 은행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마이너스 나는 정도였지만은 소비자 금융 쪽 이제 중소기업 은행 중소은행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소비자 금융 쪽 산업에서는 마이너스 1.5%나 오늘 장중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산업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이제 시장에서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정보팀에서 나온 얘기가 은행권의 위기가 가라앉으면은 이제 미국이 다시 또 성장을 할 거고 또 중국이 여기 합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성장을 이끌 거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3% 초반대까지만 해도 이제 10년물 수익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어떤 정도 이제 안정된 그런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 경기가 또 회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3.5% 넘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4%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기술주들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해서 좀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다 이제 찬물을 좀 많이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블랙락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이제 블랙락 쪽에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굉장히 약세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계속 인플레이션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시장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3.56%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은행 부분이 안정이 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3.5% 넘어가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기술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원유가 지금 73달러대 그래도 유지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이라크 정부하고 쿠르드 자치 정부 요 석유 수출 관련해 가지고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9년 만에 이라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쿠르드 쪽 이제 석유 수출이 중단되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석유 수출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조금 중단되는 지역이 일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예측이 돼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3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를 했어요.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104.1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팬데믹 이제 2019년도 18년도 이제 이때보다는 사실 낮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낮은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100 이상에서 계속 그래도 경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는 하고 있다 수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밀렸어요, 시장이. 그러면서 이제 장마감 전에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약간의 매수세가 지난번보다는 좀 덜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지만은 지수는 플러스를 회복하지 못하고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 이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면서 아주 뜨거웠는데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애플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먼저 애플 소식부터 확인해 봅시다. 예, A1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포스, 예, 그런 또 결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뭐 디지털이나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이제 결제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8%나 급락을 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0%나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배경에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공식적으로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품은 지금 가져가고 앞으로 6주 동안 이자 없습니다. 무이자에 수수료조차 없어요. 4번에 걸쳐서 할부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의 할부는 전통적으로 가구 구입할 때나 할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차 이제 신용 체크하는 게 좀 완화되더니 이제는 고가의 전자제품,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구매할 때 할부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애플이 지금 보면은 핸드폰에서 바로 아이폰에서 직접적으로 뭐 아이폰에 있는 여러 가지 애플페이라든가 애플워치 뭐 직불카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그런 상품을 쓸 수 있게끔, 할부 상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대형 마트가 동네 시장 옆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시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이제 침몰시키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애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시킨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밤에 주가도 하락을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결제 관련된 상품들을 좀 더 핸드폰 애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더 보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미국 시장의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그린이 이제 또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16센트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3.3% 증가해서 346억 8천만 달러나 나왔고요. 이게 이제 예상치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왔고, 약국 판매가 이제 전체적으로 0.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 제품들이 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그 외에 건강 보조 제품이라든가 의약품들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리바바가 지난밤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알리바바가 이제 마 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이 마 회장이 돌아왔는데, 사실 마 회장이 그동안 이제 망명 상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중국 정부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고 견제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마 회장이 중국 정부에 우호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 게 알리바바를 이제 6개 분야로 분할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뭐 쇼핑 뭐 해가지고 이제 6개 쪽으로 이제 쪼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알리바바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렌 버핏이 지분을 늘렸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옥시덴탈이 지난 6개월간 약 한 마이너스 1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도 박스권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코엔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버크셔 해스웨이가 옥시덴탈을 주식을 사고 나가지고 약 한 4억 5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들의 투자와는 다른데, 과거에 제가 방송할 때도 워렌 버핏이 투자할 때는 항상 이명 계약이 존재하고 그 이명 계약은 한 1년 지나야지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뉴스만 보고 쫓아가면은 주가 흐름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주가 흐름과 이런 워렌 버핏의 수익하고는 좀 갭이 있는 모습이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주봉도 지금 긴 장대 주봉 하나
놓고 거기에서 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그동안 이제 빙 검색 엔진이나 엣지 브라우저 여기에다가 이제 AI 관련된 기술을 넣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에다가 오픈 AI 기능을 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새로 발표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는 제품을 또 발표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방어할 수 없었던 사이버 공격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쪽 분야가 한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라고 회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성장성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기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섹터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은행권 위기는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금융 섹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세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6개 독립사업그룹으로 재편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14% 급등했고 또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다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손실은 예상보다 컸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요. 금융 불안정 속에서도 상승세를 나타낸 종목입니다. 테슬라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테슬라가 사실 금융 불안했는데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좀 많이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그 리콜 대상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지난밤에도 지금 그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죠. 여기에서 안전벨트가 지금 불안하다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한 5만 대를 대상으로 모델 X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안전벨트 잡고 이걸 손으로 갑자기 확 당기면은 안전벨트가 당겨오질 않고 그대로 스탑되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예비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더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이 핸들 돌아가는 거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모델 Y가 조사 대상이 됐죠. 그리고 2월 달에는 FSD, 완전 자율주행,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36만 대 정도가 지금 리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1년 동안에 22건 정도의 리콜이 지금 접수가 되면서 약간 410만 대 정도의 차량이 리콜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자동차 시장 전체에 봤을 때 정말 안 좋은 거냐 이렇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비교 기업으로 이제 포드가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죠, 전기차 쪽에서.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에 어떠냐 봤더니 84건이나 리콜이 같은 기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1000만 대가 넘는 1080만 대 차량이 지금 리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비교 기업으로 봤을 때 이런 리콜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다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4월 19일 날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는 한 20센트 정도 주당 순이익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늘 이렇게 예상치를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좀 기대감을 걸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등록하는 차량 대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월까지 등록한 게 64,800대 정도인데 지난해 같으면 6월까지 등록한 게 77,90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기록을 6개월치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버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한 5,000대 더 딜리버리 될 것이다라고 높게 잡고 있고, 최근에는 한 43만 대 정도가 1분기에 이렇게 인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 자체를 올려놨죠. 그래서 정크 수준에서 이제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그럼 블루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월 28일 날 봤어요. 그때 2월 28일 날 올라 있을 때 봤는데 그때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 비율 적용하면은
175달러 정도 밑에서 지지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73달러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추세가 약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지면 175달러는 다시 좋은 매수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발표 전에 추세 흐름 살펴보면서 밴드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근데 조금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225달러 정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테슬라 꼽아주셨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흐름 살피면서 매수 구간을 설정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목표 주가 22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